화창한 3월 어느 날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이곳은 바로 김포에 위치한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인데요. 이곳은 인근 김포 한강 신도시의 개발과 발맞춰 야생조류의 생태와 서식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수도권 최대의 생태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H 근무하는 최종수라고 합니다. 정성훈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종수 박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H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도시에서 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를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그런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물 연구를 한 최종수 박사. 물과 관련된 연구로 각종 기관과 정부의 정책 수립에 조언을 하고 대중 강연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지속 가능한 물 환경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일명 물박사로 불리는 최종수 박사. 아하.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종종 찾는다는 최종수 박사. 이곳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 2년이나 3년마다는 한 번씩 오거든요. 뭐라 그럴까, 뭐 옛 추억이 담긴 곳이라 그럴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되죠. 15년, 한 20년쯤 되네 벌써. 네. 그때쯤에 이제 신도시에 대한 열정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담겨 있어서 와볼 때마다 좀 감회가 새롭죠. 최종수 박사는 20여 년 전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이 생태공원을 설계하고 개발에 참여해 완성시킨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그 과거 2000년대 중반에 김포 한강 신도시를 만들었던 게 2000년대 중반부터 한 2010년대까지 이제 같이 도시를 조성을 했었는데요. 저는 환경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 도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나 또는 구체적인 설계 여기에 이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프로젝트 가운데 유독 애정이 가는 현장이었다고 하는 최종수 박사. 여기는 이제 주로 습지나 이렇게 연못을 조성한 곳이고요. 예, 여기 한 절반 정도는 여기 경계로서 너머 쪽은 이제 논을 유지한 곳입니다. 그때가 한 18만 평, 지금의 이제 평방미터를 바꾸면 한 5만 평방미터 정도 되겠죠. 과거 철새들이 많이 찾던 반달형 농경지가 신도시 조성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변신한 이곳. 개발이 불가피할수록 자연과의 공존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최종수 박사입니다. 대개는 이제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고 공원이 많고 이러면 이게 친환경 도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생물한테 물어봤을 때 생태계한테 물어봤을 때도 과연 그 생물들이 여기를 친환경적으로 느낄 것인가 편안하게 느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인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최종수 박사.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원들은 사람이 찾아가기 편한 곳입니다. 우리 한강 공원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캔맥주도 마시고 라면도 마시는데 사람들은 나가서 와 환경이 참 좋아 친환경이야 이러지만 과연 자연에서 바라봤을 때 그 인간이 다가오는 것들이 과연 친환경이냐 내가 여기서 좀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갖고 싶은 철새가 있었을 때 그 옆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친환경이라고 그 주변을 다가가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철새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재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친환경이 될 거야. 이러면 인간도 편하고 생태계도 편할 거야. 공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일방적인 생각인 거죠. 인간이 편하면 친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패러다임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박사님은 공존의 방법을 찾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서 그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말합니다. 바로 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그를 흔히 물박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물박사라고 하면 이제 물을 연구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약간 좀 허접한 박사? 이제 그런 걸 되게 물박사라고 그러거든요. 물박사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일상에서는 너무 흔하게 여기는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물박사라고 이제 제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환경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한 최종수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물 사정이 썩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좀 물이 좀 부족한 나라인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은 부족한데 굉장히 흔하게 쓰고요. 그러니까 물 쓰듯 펑펑 쓰는 거죠. 근데 아무도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은 무한정 많다고 생각하고요. 수질은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에 왠지 수질이 안 좋아, 난 수돗물은 안 마실래 라는 막연한 불신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량은 부족하고 그리고 수질도 괜찮다라는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걸 인식하기에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소스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깊은 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또는 불신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썼던 이유도 조금은 쉽게 정보를 주고 대신 쉽게 주되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됐던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 친환경에 대해서는 얘기도 했었지만 녹지를 많이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면 이걸 친환경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였었죠. 환경에 대한 고려는 다 끝났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불청객이 나타났죠. 기후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폭염이 나타나고 폭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이제 폭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폭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두 가지로 대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찾는 방법은 녹지를 많이 만들거나 또는 녹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건축물의 옥상이나 건축물 벽면에 또는 짜투리 땅에 조금씩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갈 길이 멀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긴 한데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조금씩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성현이 됐겠죠. 대한민국의 환경에 대한 생각들은 80년대가 지나서부터 제가 86학번인데요. 86학번인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환경학과는 청소하는 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학과가 아닌 다른 과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의 아버님이 환경학과가 앞으로는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던진 질문이 환경과는 청소하는 과인가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분께서 환경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고 환경에 대해서 좀 진학을 해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미래가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그게 이제 그 친구 아버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그렇게 해서 환경학과를 시작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선택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내가 이거 하나 한다고 내가 뭐 쓰레기 안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텀블러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제도가 바뀌어야 내가 거기에 맞춰갈 거야. 또는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먼저 만들어야지 내가 쓸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 리가 없습니다.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이런 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야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바뀌고요. 제도가 바뀌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뀔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부터 움직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